안녕하십니까. 통합암치료학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제 항암 중에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항암 중에 절대 한약을 먹지 말라라는 얘기를 듣게 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오늘 주제는 항암제 유발 간 손상을 줄이고 부작용을 줄여주는 한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달리 이제 일본이나 대만, 중국은 법적으로 의사들이 한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간염이나 간암에 한약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은데요.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설명드리는 자료처럼 의사쌤이 간염, 간경화, 간암에 한약에 대한 연구 자료를 많이 발표를 하고 있고 책으로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인 저자인 후쿠다 카즈노리라는 의사쌤은 일본의 국립암센터에 근무하셨던 의사쌤인데요. 이분은 왜 이런 간암이나 간기 한약을 써야 되냐라고 말을 하면 기본적으로 서양의학에서는 이제 바이러스 제거만을 고집하는 간염의 경우입니다. 제거하는 경향이 있으며 몸의 항산화력과 면역력 등의 저항력에 대한 변화는 적은 것 같다. 간장의 염증을 억제하고 항산화력을 높여 간장의 산화장애를 억제하여 보다 미세 순환을 개선하거나 암세포 증식을 지연시키는 약물을 이용한다면 암의 발생과 재발이 예방되겠지만 서양의학에서는 적당한 것이 없다. 이 전략에 있어서 이 한방치료, 특히 한약치료는 유효한 방법과 이론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우리가 특히 간을 보는 내과 선생님이 흔하게 간염이나 간경화, 간암에 한약을 많이 쓰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항암 중에 간 손상을 또 완화하는 그런 약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항암제 유발 간 손상을 줄이고 부작용을 줄여주는 한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몇 가지 제가 연구 자료를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카보플라티라는 이제 항암제가 있는데 보통 이제 폐암이나 기본적으로 여성암, 난소암, 자궁경부암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상당히 많이 쓰는 항암제인데 이 항암제의 특징은 이제 간 손상을 유발하죠. 그래서 뭐 여러 한약이 있지만 이것을 완화하는 약들이 오늘은 이제 십전대보탕을 근거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이 연구는 비교적 1994년도에 비교적 옛날 논문이고 시즈오카 대학의 약학과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 의하면 여러 신장 독성을 완화한다, 또 간 독성을 완화한다, 골수 보호한다 이런 여러 가지 기전이 보고가 되는데 오늘 주제는 간 독성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이 항암제인 카보플라틴을 우리가 사실 이제 시스플라틴, 카보플라틴이라는 백근계 항암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독으로 쓰면 우리가 대조군, 즉 정상군에 비해서 우리가 간 수치가 지금 보신 대로 보통 3배, 4배, 6배까지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발을 시킨 걸 가지고 즉 GOT, GPT라고 하면서 우리가 간 수치가 언제 올라갈 때, 간에 염증이 있을 때 올라갈 때 쓰는 이제 그런 수치들인데요. 이런 경우에 카보플라틴과 십전대부탕을 같이 쓰면 오히려 이렇게 억제가 된다는 거죠. 즉 이런 GOT, GPT라고 하는 간의 염증 수치가 유의하게 십전대부탕을 같이 병행을 하면, 즉 이 얘기는 항암 중에 같이 쓰니까 오히려 감소하더라라는 그런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이제 실험 연구라 우리가 또 다른 임상 연구를 말씀드리는데요. 예, 일본에서는 의사님들이 이제 학회가 있습니다. 한약을 연구하는 학회가 있는데요. 의사님들이 이제 그냥 의대에서 한약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매년 학회를 엽니다. 그래서 근거 있는 한약이 뭔지를 가이드로 다 삼는데 그게 바로 EBM 위원회라는 건데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한약이 암 환자한테 근거가 있는지 안전성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해서 이걸 가이드로 의대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나온 이제 논문인데요. 도다라는 일본 의사 선생님이 발표한 논문인데 이분은 소화기병 센터에 근무하는 의사 선생님입니다. 주된 내용은 이제 대장암에 십전대바탕을 쓰는 것이 안전한지 또 그것이 혹시 항암제에 영향을 주지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한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연구의 목적을 보면 대장암 환자에게 항암제를 이제 투여한 후에 얼마나 이제 항암제의 농도가 올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십전대부탕을 투여한 후에 이제 부작용에 간 어떤 손상이 혹시 일어나는지 오히려 그게 아니고 간 손상을 오히려 억제하는지를 한번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테가프로는 기반적으로 이제 옛날에 사용했던 항암제고요. 최근에는 이제 TS1이라고 이미 테가프로가 포함된 항암제인 TS1이라는 항암을 위암이나 대장암 환자에게 지금까지 많이 활용하고 있는 항암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연구는 이제 랜덤화 방법을 이용했고요. 일본의 호시라는 곳이 이제 이곳에 있습니다. 구글에 보니까 여기 종합병원의 소화기병센터라는 곳에서 이 연구가 이루어졌다 보시면 되고요. 참가하신 분들은 수술 전후에 항암제를 투여한 대장암 환자 44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연구를 했는데, 암원이라 그래서 우리가 수술 전 7에서 20일에 이제 항암제 테가프로를 쓰면서 십전대버탕을 병에 한 하루에 한 7.5g 정도를 먹은 한 24명과 수술 전 7에서 20일에 이제 항암제만 복용한 20명을 1대1로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뿐만 아니라 수술 이후에도 이 보조 항암을 하면서 계속 쓸 수 있는 만큼 계속 썼다라고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연구는 이제 얼마나 이 항암의 농도가 충분히 올라가고 있는지, 또 간 기능 검사가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주된 결과는 이제 암이 아닌 정상 조직에는 이제 5FP라는 농도가 오히려 십전대부탕을 쓴 분이 그냥 항암제만 쓴 것보다 오히려 정상 조직에는 이제 5FP 농도가 이제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대신 이제 항암 이제 할 때 이제 암 조직에는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연구에서 보면 십전대부탕은 항암제와 십전대부탕을 쓴 군에서 암 조직 안에 5FP 농도가 상승을 했고, 정상 조직에는 저하되는, 즉 종양 선택성이 향상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항암제가 우리가 5FP라는 항암제가 기본적으로 암 조직에는 올라가고 정상 조직에는 떨어지는, 그래서 정상 조직은 보호해주고 암 조직만 공격할 수 있는 좋은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항암을 하면 소화기의 독성 때문에 이제 식욕불이나 오심구토, 설사 같은 게 발생을 하는데, 이것이 십전대부탕을 병행한 거니 이런 부작용의 발현 시기가 훨씬 지연이 됐다라고 부작용을 더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또 혈액 검사에서 우리가 간 수치, 즉 간 손상을 나타내는 수치는 GPT, 이제 ALT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십전대부탕을 병행한 거에서 유해한 차이가 없었는데, 항암만 쓴 경우에 유해한 차이가 있어서 무슨 항암을 한 군에서 오히려 간 손상의 수치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전대부탕은 간 기능 장애 발현을 억제할 가능성이 시사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티미딘 포스포릴라제라는 이제 TP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 테가프로가 이제 복용을 해서 5FP로 이제 변환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양 조직 내에 가 훨씬 더 이제 변환율이 좀 높고, 또 십전대버탕을 썼을 때가 더 변환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전대버탕은 이런 기전을 이용해서 암 조직에서 농도가 더 높이고 정상 조직은 낮게 만드는 것들이 유의하게 됐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우리가 이 항암을 투여했을 때, 십전대버탕을 항암 중에 투여했을 때 오히려 이제 종양 조직, 즉 암 조직에서는 항암제 농도가 상승이 되고, 반면에 정상 조직에는 저하돼서 종양 선택성이 향상돼서 우리가 정상 조직은 보호하면서 암 조직만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십전대부탕은 우리가 항암 중에 보통 저희가 많이 쓰게 되고요. 일본의 의사 선생님들도 흔하게 항암 중에 많이 쓰는 한약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완화한다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오늘 주제는 이 항암 중에, 즉 아까 말씀드린 카보플라틴을 썼을 때도 간독성을 이제 간독성이 된 것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테가프로라는 5FP 관련된 먹는 항암제를 썼을 때도 오히려 정상 조직은 보호하고 암 조직의 항암제 농도를 높여서 종양 선택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특별히 이제 소화기 부작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이 항암인데, 식욕부진이나 오심구토, 설사 발현이 오히려 지연이 되고, 또 의사님들이 걱정하는 항암 중에 간 손상을 더 유발하는 것이 아니고 간 독성을 오히려 유의하게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항암 중에 이제 한약을 쓰는 것, 즉 십전대부탕을 쓰는 것이 오히려 항암제를 이런 간 독성 때문에 휴약을 하거나 중단하는 확률을 줄여줄 수 있는 거죠.
보통 임상에서 우리가 의사님들이 가장 한약을 쓰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크게 이제 두 가지라 보이는데, 하나는 독성을 증가할까봐, 그 중에서도 이 간독성이나 신장 독성을 증가할까봐 걱정을 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항암제 효능을 떨어뜨릴까봐, 이 영향을 줄까봐 걱정하고 계신데, 사실은 이 두 연구 다 항암제 영향 주지 않는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오히려 이제 십전대사탕은 5FOL에 썼을 때 종양 선택성을 좀 높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것이 알려진 거고요. 또 간독성을 오히려 억제할 수 있고, 아까 제가 설명 안 드렸지만 카보플라틴하고 썼을 때는 신장 독성까지도 억제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이런 항암을 할 때는 오히려 십전대부탕 같은 한약을 쓰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항암 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듣게 되는 이제 항암제 절대 한약을 먹지 마라. 간독성이나 신장독성 때문에 먹지 말라라고 많이 얘기를 들으시는데요. 사실 십전대부탕은 간독성도 억제하고 신장독성도 억제하기 때문에 그것이 실험 연구에도 그렇게 나오고 임상 연구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장 독성을 실제로 억제하는 한약이 항암 중에 있는지, 또 그런 것을 실제로 외국의 의사님들은 처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